예,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110명분의 탄저균 백신을 구입한 사실을 두고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물론 위험이 있다면 막아야 하고 백신도 준비를 해야겠죠.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청와대가 탄저균 백신을 구입했을까? 최현묵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저균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군 당국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적이 있었습니까? 네, 한미 군 당국은 2015년 북한이 탄저균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북한은 탄저균, 패스트균 등 총 13종의 생물학 작용제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테러 또는 전면전 시 이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탄저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탄저균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이걸로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닌가요? 북한이 무기화할 수 있는 기술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탄저균을 무기화하려면 미세먼지처럼 작게 만들어서 코팅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포자화라고 하는데요. 군 당국은 아직 이 기술을 가진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뿐이라면서 북한이 기술을 개발했는지는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예.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실전 능력을 갖췄다고 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탄종을 충분히 공격할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북한은 이제 생물학 무기를 생산하는 시설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예, 이제 이 탄저균을 무인기라든지 미사일에 실어서 이제 쏘아보낸다 이런 얘기인데, 자, 근데 생화학 무기는 사실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저균이 특히 위험하다고 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네, 가장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예. 탄저균은 즉시 치료받지 못하면 치사율이 80% 이상이라고 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구 500만 명 도시에 탄저균 50kg을 살포하면 25만 명이 감염되고 최대 10만 명이 사망한다고 했습니다. 예. 미 의회 기술조사국은 살상력이 수소폭탄급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 탄저균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있었습니까? 193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일제 731 부대가 예. 탄저균으로 인체 실험을 하면서 사상 최초로 무기화를 했습니다. 2001년 미국에서는 테러범이 탄저균이 들어있는 편지를 언론사와 상원의원 사무실로 보내서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감염이 됐었습니다. 예, 이게 뭐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봐죠. 청와대가 이 백신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럼 청와대는 그렇다 치고요. 일반 우리 군 장병들이나 국민들에 대한 대응책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청와대는 110명분의 치료제를 구입했지만 일반 국민이나 응급의료 요원용은 1000명분에 불과합니다. 국방부는 오늘 2019년 말까지 자체 백신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치료제를 좀 비축 중인데 백신은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이 2019년 말쯤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결론은 2019년 말까지는 뚜렷한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예, 2019년까지는 대책이 없다. 지금 이런 얘기죠. 좀 개발을 빨리 좀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